자, 지질. 지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CHO로 구성이 돼요. 이 지질은 여러분의 상시처럼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습니다. 유기용매에 예시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수능 기출에서 벤젠과 톨루엔이 있어요. 유기용매의 종류죠? 그래서 이거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우리 왜 뭐 식용유 이런 거 물에 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질의 종류잖아요, 식용유도. 그래서 유기용매에 녹는다는 거. 그 예시에 벤젠과 톨루엔이 나왔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저장 에너지원이에요. 그람당 9kcal를 내는데 지질이 저장 에너지원인 이유는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높은 것도 있고요. 2배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함수성이 높아요. 즉 물을 많이 저장을 해요. 근데 지질은 물을 배척을 하잖아요. 소수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물에 식용유를 떨어뜨렸을 때 물 위에 식용유가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이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도 움직이는 제약에 크게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 형태를 생명체들은 지질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몸의 세포막과 일부 호르몬의 성분으로 존재를 합니다. 대학교 가면 네 종류 정도로 배우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니까 중성지방, 인지제,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중성지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형태이고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오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뉘어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타입으로 버터라던가 그 다음에 돼지 비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지방산이 단일 공유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냥 빽빽하게 분자들이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타입 유지하고요. 불포화 지방은 액체 타입이에요. 식용유라던가 참기름 같은 것들인데 지방산 중에 하나가 이중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꺾여버려요.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겠죠? 그래서 액체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은 포화, 식물성은 불포화 지방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인지질은요. 먼저 이거 지방 먼저 밑줄 좀 긋고요. 에너지 저장과 체온 유지에 체온 유지에 담당하고 있고 인지질은 요거 지방산 한 문자 대신 인산기를 포함한 화합물이 결합한 거다. 그리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산이 있고요. 얘는 콜린이에요. 콜린. 세포막 하면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인지질 이중층. 이거 여러분 통합과학 때 배웠거든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 물과 친하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세포가 구성되어 있어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 즉 머리가 있는 부분은 친수성, 그 다음에 안쪽은 소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을 세포막이 구획시켜준다. 안과 밖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요, 대표적인 예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특유의 분자 구조가 있죠. 4개의 고리 구조가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일부 껴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호르몬, 부신껍질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재료가 되는 것들이라서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거의 다 흡사해요. 성호르몬은 어떤 게 있냐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있고, 부신거칠 호르몬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방은 피하에 많이 저장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먹고 잉여의 저장분이 넘쳤을 때 피하 지방으로 저장이 많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장 지방은 적을수록 생존에 더 유리하고 피하 지방은 많은 게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삐쩍 마른 사람보다 적당히 뱃살이 두둑한 사람이, 근데 피하 지방 형태로 두둑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너무 말라도 생존에는 더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중성지방을 한번 살펴보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각각 붙을 때마다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글리세롤의 수산기와 지방산은 탄화수소 꼴이거든요. 탄소 골격의 양옆에 다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탄화수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즉 COOH 즉 카르 복식이와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수산기와 카르 복식이가 결합하여 물 한 문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 에스터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심한 내용,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는 저장에너지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막과 호르몬의 성분이라는 거, 유기용매에 녹는다는 거,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구분하는 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정도만 기출을 대비하고 내신 대비해서 기억해도 좀 되겠고, 이렇게 에스터 결합은 제가 시험 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은요, 탄단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먼저 구성 원소를 보면요, CHON, S로 구성이 되며 그램당 4kcal입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미노기에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고 탄소와 질소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겹사슬 부분에 알키라고 하는데, 요것들의 종류가 20종류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벤젠 구조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단순하게 덜렁 수소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아미노산은 글리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수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류가 20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20종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탄수화물은 글리코사이드 결합, 지질은 에스터 결합,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을 한번 보시면 아미노기에 카르복실기가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한 문제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다이펩타이드가 됩니다. 우리 배웠죠? 모노는 한 개, 다이는 두 개, 트리는 세 개.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0개를 기준으로 10개 이상이었을 때는 접두어를 폴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다음 이것보다 더 적을 때는 그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1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원형질의 주된 구성 성분일 뿐 아니라 세포를 주로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주 구성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물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물단지 기억나시죠?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지질이었잖아요. 단백질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두 번째라는 거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요거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효소든 호르몬이든 항체든 헤모글로빈이든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이고요. 일부만 아까 콜레스테롤처럼 이제 지질 성분이고 콜레스테롤이고 스테로이드 계열.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호르몬도 단백질이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 항체 기억나죠? 우리 제가 아플 때 단백질 기름 말고 물에 넣었다 뺀 이런 백숙이나 수육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세포막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수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효소하면서 좀 더 배우실 거고요. 세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함.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산, 즉 pH에 의해서 원래의 형태와 성질이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도시, 온도에 의해서도 역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성질을 잃는 것을 변성이라고 그러며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가장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우리 계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 흰자 원래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흐물흐물합니다. 여기 이제 열을 가해서 후라이팬에 뭐 계란 후라이 하거나 삶으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어요. 또 노른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이게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온도를 가한 건데 계란을 식초에 넣어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pH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죠. 높은 예시 한번 하시면 뭐 락스에 넣어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락스 예시 한번 해줬을 텐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락스를 희석한 줄 알고 그냥 손을 담갔다 빼면요 손이 약간 겉에 헐게 변해요. 이거 단백질 변성된 거죠. 절대 그래서 뭐 100배 희석, 뭐 200배 희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pH에 따라서도 변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계란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이렇게 먹는 스테이크 자 보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원래의 색을 잃죠. 이런 것도 다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변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고딩이니까 pH와 온도, 그러니까 산과 열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심화 내용 좀 한번 보시면, 여기 겹사슬을 한번 이제 나누는데, 이 겹사슬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심하니까 시험에 내진 않고 생명과학 투 볼 친구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관심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넘겨도 되고요.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겹사슬은 자, 소수성. 그러니까 겹사슬을 의미하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소수성, 친수성, 산성, 염기성.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이제 소수성이니까 비극성, 극성, 네, 운전할 뛰는 거, 그다음에 양전할 뛰는 거. 이렇게 아미노산을 4개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종류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구조, 즉 아미노산의 구조가 아니라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뭐 글리신, 뭐 프롤린, 뭐 티로신,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이게 구조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쪼개서 1차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쭉 그냥 단순히 연결된 것들이에요. 이게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인슐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슐린 맞아요. 호르몬. 그래서 원래는 쭉 이렇게 1차 구조로 만들어진 인슐린이 이렇게 이쁘게 접혀요. 그리고 중간에 연결이 한 번 더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부부가 없어지면서